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이고요. 오늘은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헷갈려가지고 며칠 전에도 날짜를 잘못 이야기했는데 그냥 알아서 그러려니 저 여인이 더워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줬을 거라 생각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원래 원테이크로 찍는다고 했는데 요즘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자꾸 NG가 나요. 혀가 막 꼬이고, 그리고 막 체력이 소진이 너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더위에는 일단은 쉬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휴식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증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기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식중독 위험도 있고 안 좋은 점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좀 외출 자제하시고 쉬시다가 저녁 때 산책하셨으면 좋겠어요. 휴가가 지금 절정을 이제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계곡을 주로 많이 가겠죠. 여름에는 산보다는 모기 같은 게 있으니까 계곡이랑 또 바닷가 아니면 강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데 해마다 이제 제가 방송 진행할 때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 하고 매번 그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이제 놀러 가는 것도 좋은데 거기 가면은 안전요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구명조끼나 이런 게 잘 요즘 발달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사람의 사고라는 게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나는 말을 잘 못해. 이런 분들 많죠. 주변에서 보면은 아무리 말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내가 평상시에 내 생각을 다 전달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집에 오면은 막 짜증이 나. 왜 속상해.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고 싶었는데 불구하고 이야기를 다 못해가지고 그 꿉꿉함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 앞머리도 썼지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퍼블릭 스피킹이라 그랬죠. 공공장소에서 연설하는 거 굉장히 많이 두렵다고. 바퀴벌레보다도 무섭고 쥐보다도 무섭고 번지점프보다도 두려운 게 바로 만인들 앞에서 연설, 스피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피치는 제가 누누이 알려드렸지만 목소리, 발성, 발음 그리고 꾸준한 훈련과 연습만이 답이라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식이 많이 쌓여야 어휘도 발달을 하니까요. 요즘에 이제 이게 공해 그리고 또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유난히 후두 쪽의 질환을 많이 이제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이제 언어 재활 그 치료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 그리고 주로 주사 히알루로산 우리가 이제 무릎에다 맞는 연골 주사 같은 걸 목에도 맞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그 실제로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동안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실리프팅도 하고 막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당기미도 하고 이러잖아요.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젊어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실리프팅의 가장 원조는 바로 중국의 엄청 유명한 여제 측천무 아시죠? 중국에서 여성으로 유일하게 황제가 되었던 인물로 당 고종의 황후였지만 690년 국호를 이제 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15년 동안 중국을 통치했던 여장부입니다. 죽을 때도 그 무덤의 비석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니네 따위가 감히 나를 평가하냐고. 교만의 절정이었던 그 측정무가 실리프팅의 원조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전에 아무리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돈이 있고 부유하다 하더라도 본인의 그 세월을 거스를 순 없잖아요. 역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측천무가 이 메이크업만 하는데 거의 한 3-4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나이가 되게 많이 먹었을 때는 굉장히 멋을 부리는 그 여성으로 이제 유명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겠죠. 이제 그 시녀들이 옆에서 그 솥불을 여기다 이렇게 딱 달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저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한 올 한 올 이렇게 감으면 여기가 쭉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어떤 그런 거는 없으니까 이제 측천무가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해서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황후들 보면은 손톱도 요즘 네일 아트 왜 팁 붙이는 것처럼 굉장히 길고 속눈썹도 풍성하고 또 비단 옷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때 막 10,000원인데 요만한 연고통에 있는 걸 바르면은 막 얼굴이 피부가 기미가 그냥 하루아침에 벗겨진다고 해서 한 20년 전에 그 동네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어떤 화장품 파는 아주머니가 팔았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쓰다가 보니까 얼굴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괴사가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유명했던 그 수은, 납중독이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젊음, 동안에 대한 어떤 열정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도 동안처럼 네, 젊은 목소리로 가꿀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발성과 발음 연습, 복식호흡을 통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젊은 목소리를 지닐 수 있고, 이렇게 목소리 자체가 좀 젊고 통통 튀면은요,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호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 자,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중요한 것은 언어가 이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가 이제 전달이 돼요. 다 모든 걸 말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약간 손해를 많이 보고 살죠. 언어로 세계관을 만들고 구성을 해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법을 알고 있는, 네, 연설 같은, 네, 우리가 이렇게 연설하잖아요. 연설 같은 그 엄청난 그 생각의 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아예 주관이나 어떤 그 동기부여,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말도 아니고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죠?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할 때는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뭐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고, 연설하는 사람과 연설자와 그 청중, 듣는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훨씬 더 그 말에 대한 개념이 생기겠죠. 친한 친구와도 우리는 선을 지키면서 말을 해야 돼요. 가장 친한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되죠. 그 사이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쟤는 다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뭐, 자칫 잘못하면은,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는 말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과의 이제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낯가린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좀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네, 그 어색한 느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좀 약간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나한테 뭔가를 줄 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이 무의식 중에 긴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수는 안 할까 하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좀 신기하게도 무의식 중에도 내 마음과 저 사람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어, 이심전심이었으면 좋겠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착각들을 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거, 그거 이렇게 쉽지 않아요. 네, 말을 잘 해서 상대방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말 잘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나는 말을 잘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과는 어떻죠? 그 공간에서 함께하는 게 굉장히 즐겁죠.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고, 전화통화도 더 오래 하고 싶고, 뭔가 말이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사람들하고 말이 편해지려면요, 일단은 좀 우리가 영어로 스몰 토크라고 그래가지고 잡담이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부질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몰 토크를 통해서, 잡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파악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스몰 토크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주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니즈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잘 구축이 되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을 주지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태도적으로 호감을 주고 있나?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지 말을 그냥 장황하게 늘어놓고 말을 뭐 빨리 하고 뭐 말을 뭐 거침없이 하는 게 그 사람한테 호감을 주지는 않아요. 나의 진정한 태도가 문제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강연장이나 강의장을 갔을 때는 거기에 계신 청중들이 듣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최악인 사람은요, 요즘에 뭐 청문회 이런 거 정치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요, 그냥 상대방 말 막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죠. 네. 질문도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래서 위대한 연설을 위한 공식은 없습니다. 대중 연설이라는 거는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했을 때 뭔가 반응이 좋았어. 이 방향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많이 들어줬어 하면은 그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친할수록 말이 많아지죠. 친구들하고도 그렇잖아요. 친할수록 이야기하고 함께 공유할게.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러셨죠. 너네는 눈만 뜨면은 매일 전화하고 만나는데 뭐 또 그렇게 할 말이 많니? 이게 바로 그 친밀감이 생겼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청중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솔직하게 차라리 약점을 드러내는 게 자기한테도 좋아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점을 드러내라는 이유는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이 사람하고 눈높이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교수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어디 관에 그 높은 사람인데 하고 이 사람한테 약간 위화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눈높이에 맞춰서 편안하게 대해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을 머릿속에다가 강제로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강제로 밀어 넣어지지도 않아요. 아이들은 뇌가 이렇게 말랑말랑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습득이 되고, 오히려 어휘가 풍부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억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 못하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휘는 풍부해졌어요. 경험에 의해서. 그러나 뇌가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이야기가 뭐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강력하게 항상 말을 할 때는 시작을 하고 또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끝맺음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루즈해하고 막 이렇게 지쳐있지 않고 오히려 긴장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SNS 대화를 해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떤 그 문자나 이런 거 뭐 톡을 해도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은 차라리 대화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표정을 통해서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이게 약간 개념이 잡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문자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고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그 이야기를 갖다가 딱 끄집어 내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미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간질하는 유형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뭐 문자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먼저 그 입으로 꺼내놓고 나중에 가서 자기는 뒤로 싹 빠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걸 갖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척하는 사람들, 굉장히 비겁한 유형의 사람인데, 여러분 말을 할 때 내가 먼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주로 그 사람을 파악하려면은요, 내만 하고 경청해서 들어만 주세요. 들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문자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화제를 갖다가 어떻게 나한테 몰아가는지, 어떻게 그 태세를 전환하는지를 잘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못마땅한 부분이라든가 설득해야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딱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진정 이기는 스피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해, 타고나지가 않았어, 나는 어려서부터 말수가 적었어, 소심해서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발성과 발음 연습하시면서 복식 호흡을 통해 나의 목소리를 일단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주로 많은 어떤 매체를 이렇게 들으시고 강연 매체를 들으시면서 어휘를 풍부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하시면 별로 어려운 부분을 못 느끼실 겁니다. 네, 폭염에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